예, 지금부터 공학 분야별 지원 체계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학 분야별 지원 체계 온라인 공청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연구재단 공학단 PO 정진영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0년부터 분야별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야별 지원 체계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연구자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6개월간 연구자 설문조사와 또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그 공학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서 연구자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연구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2022년부터 반영되는 지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연구자께서는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연구자 여러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연구재단 공학단 오승탁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요. 다음으로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열 과장님으로부터 발표를 듣겠는데요. 발표 주제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저희 한국연구재단의 분야별 지원 TF 조성민 팀장님으로부터 공학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에 이제 질의를 해주셨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온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 시간은 전체적인 진행 시간 대략 한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연구재단 공학단 오승탁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의 공학단 단장을 맡고 있는 오승탁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공학 분야의 분야별 지원체계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고 또한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저희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저희들이 해줄 핵심적인 내용은 연구재단 공학단의 과제 지원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갖다가 엿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연구자를 만족시키는 과제 지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통부가 조금 더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분석하고 연구해서 연구자 중심의 과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다면은 전체 모든 연구자를 전부 만족시켜 드리지는 이제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구자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같은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통부 등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기초연구예산 2배 확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마 2022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해서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약 2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구 예산을 갖다가 증액시킨 것만으로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정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그런 것들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구본부의 기초연구 사업에서는 그 연구자들의 성장 단계별 역량을 고려해서 생애 첫 연구라든가 신진 연구, 중견 연구 등 해서 그러한 성장 단계별을 고려한 이러한 연구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가 비록 있지만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적정 연구비와 지원 형태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거를 갖다 보완하고자 작년에 수학 분야를 갖다가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분야별 지원 체계를 저희들이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2022년도 내년에는 기초연구본부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분야별 지원 체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자리는 그 중에서도 기초연구본부 중에서도 공학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 연구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책임 전문위원,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학회 관계자들 등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학 분야에 가장 적합한 지원 형태를 고민해 왔고 오늘 그 결과를 갖다가 여기 참여하신 연구자분들께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원 계획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즉 공학 분야에 관련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더라도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 사전에 안내해드린 이메일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그 관련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많은 연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한국연구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신 오승탁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과기정 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열 과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열 과장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지원 체계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사전에 녹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장 김보열입니다. 먼저 콘텐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학문 분야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추진체계 지원 방안은 기초연구 자율성 강화 및 연구장 중심 지원 확대의 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17년 대비 22년까지 2배 확대가 추진 중이고 현재 22년 국회에 예산 심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거의 2.52조 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 평가, 관리 등에 대 있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기초연구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로서 분야별 지원체계의 전환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구비 증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검토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 성과 창출을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구 사업 예산 확대로 신청, 선정 과제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 규모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문 분야별 연구 수요, 연구비 규모, 연구 환경, 대형 장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방식 편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연구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발전 지원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중장기 지원 방향 제시를 위해서 분야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계의 예산, 의견, 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 조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세부 사업의 규모, 단가, 기간 등에 대한 조정, 후속 연구 지원 여부, 검토, 사업 운영 개편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과학 로드맵을 반영한 연구 주제에 대한 지정 공모 추진, 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도출을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 로드맵 마련입니다.
분야별 장기적 연구 비전 제시, 연구 동향,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여 각 분야의 기초 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미 수학 분야에서는 이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 학회, 공청회, 연구자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연구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은 수학 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 수학 분야에 대해서 시범 적용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소액과 장기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소규모 집단 연구를 포함해서 이에 따라서 지원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규 과제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1년에는 6개 분야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 분자생명, 의학 분야로서 약 7,683억 원, 전체 기초연구 예산의 44%에 해당됩니다. 분야별 특성에 대한 반영을 예시한 걸로서는 물리 분야에 있어서는 장비 등을 통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예산의 규모를 달리하였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형 과제를 경련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생명 분야 같은 경우는 평균 연구비가 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중견2의 신규 과제를 확대하고,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의사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2년에는 전 분야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총 10개 분야로 운영할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서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21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21년 시행 분야 연구 현장 의견 청취 및 포트폴리오 수정 보완을 거쳐 시기상으로는 약 8월에서 9월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 최종적으로는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21년에 분야별 지원체계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기초 연구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되는 협의회나 의사결정 체계에 보고하는 것을 저희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추진체계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야별 지원 체계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의 조성민 팀장님 발표 듣도록 하겠는데요. 공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팀장 조성민입니다. 오늘 공학 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분야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해온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공학 분야가 향후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로 그 공학 분야 그 분야별 지원 체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그 공학 분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이미 그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금 1년 정도 그 분야별 지원 체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7, 8월에 연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조사된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중기지원 포트폴리오를 초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단과 함께 계속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는 공학 분야에서 최근 5년간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했거나 신청했던 연구자를 대상으로 작년 7월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총 6,0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300여 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 방향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그중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중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는 50% 이상이 개인 연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연구 중 우수 연구와 일반 연구 어디에 더 비중을 높여야 되냐고 문의했을 때는 일반 연구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4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연구에서 사업별 적정 연구비 규모를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기본 연구에서는 현행 연구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늘려야 한다는 증액 의견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집단 연구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대부분 나타났고 ERC 같은 경우는 일부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견 연구를 현재 유형 1-1과 1-2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통합 여부는 반대하는 의견이 70%가 넘었습니다. 또 사업별 후속 연구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리더 연구와 선도 연구 센터 같이 좀 장기간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폐지하자는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폐지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공학단장님을 필두로 해서 책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그리고 대표 학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4회 정도 회의가 개최됐는데 우선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공학 분야에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통계들 그리고 신청 선정 같은 그런 통계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였고 그거를 토대로 공학 분야의 특성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트폴리오 초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수립 개요입니다. 우선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대상은 과기정통부 소관의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사업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RLIC나 CIC처럼 융합 성격이 강해서 특정 분야에 소속하기 어렵고 또 최초 혁신 실험실처럼 선정 후 추가 지원 형태의 성격을 갖는 사업들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가장 먼저 예산 배분으로는 최근 3년간 공학 분야의 연구비 비중 그리고 그 비중에 더해서 인력의 증감 등 수요의 변화를 고려해서 예산을 사전에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포트폴리오를 수립할 때는 이와 같은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수립 결과입니다. 일단은
지원 방안 개선안입니다.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 기본 연구 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기본 연구의 연구비를 현재 5천만 원 수준에서 7천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후속 연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리더와 ERC 장기에 해당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을 폐지하고 중견 연구와 우수 신진 등 기존의 그 개인 연구에 대한 후속 그리고 기초 연구실의 후속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그 생각하실 거는 지금 이 후속이 폐지된 거는 2022년 내년 이후로 신규 선정된 과제부터 폐지가 되는 것이고 올해까지 선정된 과제는 그 올해까지 선정된 룰에 의해서 후속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더와 ERC는 CRB별 순번을 정해서 신규 과제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 이런 식으로 그 사업 지원 형태를 결정한 이후에 그 공학 분야에 예상되는 예산과 함께 그 신규 과제에 대해서 이 정도가 그 지속적으로 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더 연구는 매년 3개 정도를 신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견 연구는 대략 250여 개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기본 연구는 좀 더 확대해서 340개 내외로 매년 지원하고 ERC 같은 경우는 매년 2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실은 매년 27개 정도가 그 공학 분야에서 신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수립 결과에 따라서 향후 공학 분야에 그 지원되는 과제와 예산을 그 추계해 보았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략 2,300개 과제에 2,900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2023년이 되면 3,000개 과제에 4,09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견 연구에서는 20년 1,000개 과제에 1,507억 원이 지원되던 것이 23년에는 1,330개 정도 과제에 2,000억 원이 약간 넘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연구의 경우는 20년에 601개 과제에 267억이 그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단가를 7천만 원으로 올리고 과제 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23년에는 924개 과제에 521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그 리더와 집단 등 좀 대규모 사업의 향후 추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리더 연구 같은 경우는 매년 3개 정도를 그 신규 선정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매년 20개 안팎으로 그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ERC의 경우 매년 2개 내외가 선정되는데 지금 공학단 내에 CRB가 4개 CRB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뭐 배분이나 이거는 그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2개씩 선정할 경우 대략 그 14개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초연구실 같은 경우 매년 27개를 선정하면 장기적으로 80개 내외의 과제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수립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그 각 사업별 예산 비중의 일부 그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크게는 기본 연구가 현재 7.5%에서 11.6%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그 기본 연구 확대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지원했을 때 공학 분야의 그 연구자 수혜율이 어떻게 변할 건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연구 수혜율은 그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이 연구 수행 의지 인력 중 실제로 지원받은 분들의 비율을 연구 수혜율로 하고 있는데 2020년 52%였던 수혜율이 23년에는 61%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년 이후 그 공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운영 계획입니다. 22년 이후에서 공학 분야에서 분야별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조정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 사업별 선정 계획은 있지만 실제 접수된 과제와 비교했을 때는 그 접수된 과제와 선정 계획과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원 단장님과 책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그 괴리를 줄여나가는 조정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신규 과제 접수 일정에 따라서 매년 3,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공학 분야 지원 계획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그 의견 접수를 통해서 8월 정도까지 이 포트폴리오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10월에는 내년도 2022년도 공학 분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11월에는 신규 과제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서 채팅으로 참여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많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은 언제든지 이쪽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동민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공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경과가 됐고요. 이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오승탁 단장님 그리고 조동민 팀장님 자리 착석 부탁드리고요. 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리를 이동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응답은 사전에 이제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해 주신 질문이 있고요. 현재도 이제 질문을 작성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접수된 내용은 총 한 5건 정도, 5분 정도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보다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돌아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연구자께서는 방사선공학을 기반으로 재료 연구를 하고 있는 신진 연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께서 지원하실 수 있는 분야는 생애천 연구나 기본 연구 우수 신진, 또 중견 연구 같은 사업들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본인께서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재료나 또 저희 공학단의 재료나 또 화공 쪽 이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본인께서는 원자력 중에서도 방사선 공학을 전공하시다 보니 이제 재료 또는 이제 화공 분야의 다른 과제와 경쟁을 하면서 적합한 심사위원들에게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이제 현재 원자력 기술 개발 사업에 있는 그 원자력 기초연구 지원 사업에서도 방사선 과제 지원이 이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기초보무공학단 쪽에서도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사선공학을 전공하고 계신 분인데 다른 원자력 사업에서 지원을 못 받으시니까 혹시 이제 기초연구공학단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학단의 오승탁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방사선 공학 분야가 과제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방사선 관련된 대형 사업이 금년부터 또 일몰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마땅하게 방사선 전공하시는 분들이 과제를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없고요. 그렇다고 또 저희 이쪽에다 기초연구본부에서 하는 이제 이런 사업 분야에서도 보면은 CRD라든가 RB, 그러니까 책임 전문 분야라든가 또는 전문위원 분야에서 방사선 분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사선을 하시는 분들이 과제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한국연구재단에 보면은 기초연구본부가 있고요. 또 하나가 국책연구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국책연구본부에서는 주로 뭡니까 좀 원자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기초연구본부와 국책연구본부의 원자력단이 같이 합심을 해서 기초와 원천 연구가 같이 연계성을 가지면서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체계를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한번 저희들이 방사선 공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과제를 갖다가 이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실 적에는 공학단에 재료 분야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적에 방사선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꾸려서 방사선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성탁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리더 연구나 ERC, 리더 연구하고 ERC 같은 경우에는 후속 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왜 후속 과제가 이제 폐지 예정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리더 연구와 ERC는 이게 공통점이 장기 과제라는 장기 7년, 9년, 7년의 장기 과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동민 팀장께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를 좀 하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도 리더하고 ERC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후속 연구를 폐지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게 있습니다. 리더 연구나 ERC의 후속 과제는 후속으로 선정되는 과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과제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경쟁력 있는 과제가 그 후속 선정 평가를 받으실 때 그 자체 평가 대상 과제 모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뭐 이렇게 경쟁을 해서 선정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더 연구와 ERC 후속 과제를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트랙에서 그냥 경쟁하는 게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후속 과제를 지원하게 되면 향후 리더와 또 ERC의 신규 과제가 또 축소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까 설명드린 공학 분야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후속 과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현재 이제 선정되셔가지고 올해까지 선정돼서 진행 중인 과제는 후속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 공고되고 선정되는 과제부터는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후속 과제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기본 연구에 대해서 좀 질문 주셨는데요. 기본 연구도 지역 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사업처럼 교육부 사업입니다. 경우처럼 0.5억 원을 지원을 하고
기간을 1에서 10년으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지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요 기본 연구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성민 팀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연구에서 연구비 단가를 7천만 원까지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도 이랬지만 실제 연구를 어느 정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연구비 단가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7천만 원까지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 연구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아마 9년 정도까지 좀 장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기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과기부에서는 기본 연구의 사업 포지션이 이제 연구망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장기보다는 좀 선정률을 높게 유지하는 할 수 있는 것을 좀 사후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률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과제가 쭉 늘어났을 경우에 계속 과제에 차지하는 게 커져서 이 선정률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 기본 연구의 포지셔닝을 고려해서 좀 사업 기간을 1에서 3년 정도로 짧게 가져가도록 한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간을 늘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본 연구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의사항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우리 공학 분야의 특징이 응용성에 있다. 응용성에 있는데 우리 한국연구재단 공학단 기초과제 심사 시에는 이제 창의성과 도전성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서 응용성이 오히려 이제 소홀히 취급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연구재단 공학단의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간의 갭이 발생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질의가 왔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공학 분야의 응용성을 소홀히 지금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공학단의 오승탁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학 분야가 주로 이제 응용성을 갖다 강조하는 분야라고 하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담당하는 공학 분야가 지금 기계, 소재, 화공, 건설교통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있고요.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이러한 응용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기초 연구에 대한 그러한 많은 수요도 이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공학단 자체가 또한 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에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창의성과 도전성에 대한 점수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학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희 기초본부의 자연과학단이라든가 생명과학단과 비교할 때에 응용연구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소재나 화공 분야, 특히 이런 분야에서는 연구자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응용 연구가 중요하냐 또는 기초 연구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서로 각각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초 연구와 원천 연구를 갖다가 연계하는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재단에 제가 속한 데는 우리가 하는 공학단은 기초연구본부고요. 여기 말고 국책연구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나노 반도체단이라든가 에너지 환경단, 소재복단 등등 해서 정부의 주로 과학기술부의 국책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과제를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와 한번 같이 연계를 해서 순수한 기초 연구, 또 하나는 기초와 원천이 같이 또 연계된 연구, 아니면은 원천과 응용이 같이 연계된 연구,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 타입을 한번 고민을 해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산업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공학 분야의 응용성이 강조가 되는 이러한 과제 기획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작업을 갖다 진행하겠으니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공학 분야 특성인 응용성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 연구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개씩 끊어가지고 2번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본인께서는 신진 연구를 2017년부터 5년간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데요. 신진 연구가 당시에는 이제 상위 20% 선정되셨을 때는 상위 20% 대상으로 중견과제 유형 1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하셨었고,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시행계획상이나 분야별 지원 체계상을 보면 현재 신진 연구가 없어지고 우수신진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네, 당시 그 연구자께서 선정되실 때는 그 우수신진이라는 게 상위 20% 대상 과제에 대해서 후속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신진이 사라지고 우수신진이 생겼는데 이제 요거 때문에 본인께서 전에 말했던 상위 20% 대상 과제에 대해서 우수신진에 대해서 후속으로 연구를 지원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다른 중견 연구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또 연속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나 주셨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는 현재 이제 저희 시행 계획이나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으로 중견 연구가 이제 공학단 중견 연구는 현재 유형 1과 유형 2로 본인께서는 확인을 하셨습니다. 유형 1은 이제 2억 원 이내, 유형 2는 2억에서 4억 이내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변경안을 이제 분야별 지원 체계상 변경안을 보시니까 유형이 3개로 구분된 것 같다. 그래서 요게 연평균을 기본으로 유형을 구분한 건지 궁금하고, 또 각 유형별로 심사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좀 긴데요. 요거를 요약을 하자면은 본인께서 선정돼서 하고 계시는 이제 신진 과제가 후속 지원이 가능한지 하고요. 그다음에 중견 연구 유형이 또 어떻게 나뉘고 심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수행하고 계신 신진 연구는 이제 사업명이 우수신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질의 주신 연구자께서는 후속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가 종료되기 전에 저희 연구재단에서 후속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안내를 모든 연구자께 저희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시면은 그거는 이제 신진 연구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견 연구 유형 1로 이제 연계돼서 지원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견 연구 유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도 중견 연구 유형 1-1, 1-2, 그리고 유형 2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 구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평균 연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직접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형 1-1 같은 경우에는 0.85억 원 이내, 또 유형 1-2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0.8에서 1.6억 원 이내, 유형 2는 1.6에서 3.2억 원 이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이제 심사하는 방법도 당연히 틀린데요. 유형 1-1과 1-2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서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님 5분께서 해당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주시고 또 평균 점수를 가지고 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계로 실시를 하는데요. 먼저 토론 평가를 실시하고 토론 평가 결과에 대해서 반영해서 이제 2차 발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사 방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이러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 구분이나 심사 방법은 내년에 분야별 지원 체계가 공학에서도 시행이 돼도 그 유형이나 그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앞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한 두 가지 질문이 더 남았는데요. 빨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도전 연구라는 과제가 있어서 이제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기초적이면서 도전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던 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기본 연구가 있습니다. 기본 연구가 있는데 질의 요지는 현재 중견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분이 기본 연구를 도전적인 연구로서 기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야별 지원 체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신규 과제를 선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신규 과제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연구자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려면은 심사 방식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개를 하고 또 연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견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중견 연구자급 경력을 가진 분이 기본 연구도 지원할 수 있는지 또 모든 이제 과제를 공고를 할 때 심사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먼저 첫 번째 답변을 드리면은 이제 기본 연구 사업은 너무 잘 아시듯이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학 소속의 이공 분야 전임 교원과 국공립 출연연 민간연구소 연구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는. 근데 이런 해당 신분이면은 중견 연구도 지원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기본 연구도 당연히 지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심사 방식을 미리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신규 과제 심사 방식과 기준을 이제 신청하신 연구자께 미리 공지해드리는 거는 질의하신 내용처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신규 과제를 공고할 때 신청 요강을 이제 첨부로 포함해서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 요강에는 공고하는 사업의 그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평가 항목과 배점이 어떻게 되고 추진 일정까지 어떻게 되는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규 과제 신청을 하실 때 거기 첨부된 신청 요강을 한번 살펴보시면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사전에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는 이제 현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면서 답변을 질의를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인데요. 현재 이제 ERC 등에서 참여 기업이 있으면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참여 기업 분담금이 현재 이제 정부 지원금과 같이 이렇게 산정이 돼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이럴 경우에 기업 분담금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참여기업 분담금을 기본의 산학과제처럼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따로 집행을 해달라 할 수 조금 자율성을 높여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참여기업의 분담금에 대해서 또 연구원의 참여율이 잡히지 않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참여기업 분담금 질의에 대해서는 조정민 팀장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좀 그 정정을 드릴게, 그 참여기업의 분담금이 정부 출연금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편입이 된다기보다는
그 정부 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쳐서 총 연구비로 편성이 돼서 그 총 연구비 편성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부 출연 기업 부담금을 총 연구비로 그 편성해서 그 집행하라는 것은 연구재단에서 나온 그건 아니고 제 연구개발혁신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정부 R&D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ERC 사업에서 아니면은 뭐 연구재단에서 그거를 제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연구비를 좀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바로 수정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그 규정 개정이 필요한 거라서 지금 당장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필요할 경우에 좀 그 중앙부처에 한번 좀 그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사항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달리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안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주신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 연구를 몇 년 하시다 보니까 중견 연구 사업이 이제 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이 기본 연구와 중견 연구의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연구비가 연 평균 한 1억 원 정도 되는 개인 연구 사업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질의를 주셨고요.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희가 구상한 공학 분야 지원 체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연구 단가를 7천만 원으로 그런 수요에 따라서 올리는 것으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는 거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갭을 조금 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견 연구도 이제 연 1억 원 정도면은 이제 1-1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중견 연구의 1-1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갭을 줄이고 또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구상하는데 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유의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지금까지 답변 주시고 또 질의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공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온라인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공학단의 오승탁 단장님 그리고 조정민 팀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의견 또 앞으로 주실 의견 또 저희가 소중히 반영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공학 분야 기초연구 사업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초연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